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40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저에게 둘째 아이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첫째 아이도 정말 힘들게 얻은 딸이라서 사실상 둘째는 거의 포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저에게 아이가 생기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째를 임신하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도 저희 둘째 임신을 축하해 주셨는데 축하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애야, 너희 시모도 너 임신한 거 알고 있니? 축하한다고 연락은 왔어? 이번에도 헛소리한 건 아니지? 이번에 또 헛소리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내가 달려가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라고 말이에요. 첫 아이를 가지고 출산을 했을 때 시모가 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망언들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서 저희 친정엄마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너희 시모는 뭘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이번 둘째 임신 때는 시모가 먼저 전화를 주셔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보다는 시모가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게 저에겐 더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도대체 시모에게 무슨 짓을 당했길래 당연한 걸 기적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시모가 저에게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두 번째로 취직한 회사에서 만난 저의 사수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많고 못생긴 걸로 회사에서 유명할 정도로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은 부드럽고 세심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이성적으로는 절대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답니다. 제 이상형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저희 아빠만큼이나 잘생긴 사람이거나 저희 엄마를 닮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 얼굴이 못생긴 남편이 제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는데 어느 날 대뜸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미애씨, 제가 고백을 하면 우리 사이가 불편해질 걸 잘 알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저 미애씨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부담스럽겠지만 제 마음을 알아계셔 주세요. 미애씨가 제 마음을 받아주는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선배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선배님의 직장 동료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선배님도 없던 일로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고민도 없이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땐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같이 일하는 내 사수한테 고백받은 것도 불편한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다니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거절에도 굽힐 줄 몰랐습니다. 포기를 해야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에게 구애를 했던 남편은 저를 쫓아다닌 지 3년 만에 저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허락받으러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먼저 내뱉으셨어요. 그렇게 예쁘시다구만 뭐 3년씩이나 쫓아다녔대? 그 말이 어찌나 뾰족하게 날아와 제 가슴에 꽂히던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도 시모가 싫어졌습니다. 시모를 만나기 전엔 시모라는 존재 자체가 무섭고 떨렸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그냥 인격이 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나 시모, 그 외의 가족들은 인품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남편과 결혼까지는 올리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결국엔 우리 태훈이 받아줄 거면 진작에 받아주지. 왜 이제서야 받아준 거니? 우리 태훈이가 그동안 너 때문에 고생한 거 네가 다 보상해 줄 거야? 솔직히 나는 우리 아들이 너를 3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 나쁘다. 미애 너, 우리 태훈이 안 받아줘 3년 동안 몇 명의 남자를 만났니? 실컷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태훈이가 그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받아준 거니? 솔직히 시모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 대신 시부와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는 해주었지만 시모는 그 입을 다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을버스 기사라고 하던데 맞니? 아버지 평생 그 일 하시면서 살아왔어? 그걸로 어떻게 식구들 먹여 살렸대? 그 일 돈도 잘 안 벌리잖아. 지금 모아두신 돈은 있으셔? 내 욕은 참아도 제 가족 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일 하시기 전에는 철물점 운영하셨어요. 최근에 장사가 잘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철물점 넘겨주시고 버스 일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고요. 지아빠 얘기 좀 했다고 득달같이 달려들다니. 얘야,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을 하든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라고만 대답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너를 하나부터 가르칠 생각하니 벌써 머리가 아프다.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주는지. 우리 아들 눈 정말 났다 나자. 제가 눈을 부릅뜨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자 시모가 진절머리 난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휘저으셨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세상 모든 시모가 이렇게 며느리 싫어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사람 열받는 소리만 하시는 거야. 거기에 모자라 우리 집 흉까지 보시고. 예의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니야? 저의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기를 조금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저도 알아야 될 것 같다며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너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게 탐탁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야.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한 여자를 3년이나 쫓아다니느냐 이 말이지. 그게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러셨을 뿐이셔. 아버지가 잘 말해본다고 했으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오늘 이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들이 3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다는 사실이 그렇게 분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모가 시부 말은 잘 듣는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웃긴 건 시모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은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아낸 후 상견례를 진행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오늘 애들 상견례 날이라고 그렇게 꾸미고 들어오셨어요? 사돈댁이나 저희나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오셨는지. 대충 입고 온 제가 민망해질 정도네요. 아님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저도 돈 써서 화려하게 입었을 텐데요.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놔두고 자리에 착석했을 때 시모가 제일 처음 내뱉은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이나 입은 차림새도 비슷했고 꾸밈의 정도가 비슷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시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애 보면서 누구 닮아서 애가 저렇게 예쁜가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두 분 다 외모가 출중하셔서 대충 입으셔도 화려하게 입은 것처럼 빛이 났어. 저희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너무 기분 나빠지 말아주세요. 시부가 그렇게 빠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저희 부모님도 상견례를 기분 좋게 시작하지 못했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발빠른 대처로 무사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시모가 자꾸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들먹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젊었을 때 이성들을 꽤나 홀리셨겠네요. 미에만 봐도 얼굴이 예뻐서 콧대가 저렇게 높은데 두 분 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예쁜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미에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두 분도 즐기에 동의하시죠? 어머님, 저희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도 제 주제 잘 알고 저보다 예쁜 사람 천지에 깔렸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 애가 우리 애를 3년씩이나 쫓아내게 만들었니? 우리 태훈이가 뭐가 못났어? 솔직히 너보다 좀 딸린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그랬던 거 아니니? 그리고 너 내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말라고 했었지. 너희 부모님 계시는 자리라고 내 말 여기는 거니? 시부가 대놓고
시모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입을 바로 다무시더군요. 그때 가만히 계실 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입을 여셨습니다. 저희 미애가 콧대가 높아서 대훈이를 3년 동안 받아주지 않은 게 아니라 미애한테도 마음이란 게 있으니 그런 거겠죠. 나 좋다고 하면 미애도 다 좋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하시니 듣는 제가 다 서운하네요. 두 분 기분 나쁘시라고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우리 딸한테 막대하시는 거 보기 안 좋고 기분 나쁩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사부인이 그렇다면 조심하도록 할게요. 언성 높이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 말에 시모는 새침하게 받아쳤습니다. 시모 때문에 상길래 자리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있을 때 시모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푼수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대훈이한테 외사촌 형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언니 아들이라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걔가 엄청 못생겼어요. 같이 다니기 쪽팔릴 정도로 못생긴 앤데 아니 글쎄 걔는 장가를 일찍 갔지 뭐예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불편한 이야기를 내뱉은 시모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셨는지 그 어떤 반응도 못하신 채로 눈만 멀뚱히 뜨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시모가 되려 남편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너 엄마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죄송합니다, 사돈. 그래서 말을 이어가자면 그렇게 못생긴 애가 어떻게 장가를 빨리 간 줄 아세요? 저희 언니네가 돈이 많아서 장가를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외모가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봐야 다 소용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시모가 왜 갑자기 남편의 외사촌 이야기를 꺼냈는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고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만큼이나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서둘러 상견례 자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모가 또 태클을 거셨습니다. 아니, 상견례나 이렇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애들 결혼 처음 시키시는 거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견례나 이러시면 안 돼요, 사돈.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예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시부가 먼저 가시라고 해주신 덕분에 저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저희 친정엄마는 화를 고래고래 내셨습니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살다 저렇게 무례한 인간은 나 또 처음 본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누가 저런다니.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생긴 걸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냔 말이야. 너희 시모 완전 또라이 아니니? 시아버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네 시모 왜 저래? 미애야, 아빠가 볼 땐 너희 시모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한테 저러시는 것 같은데 이 결혼해도 괜찮겠니? 아빠는 영 찝찝하다. 친정아빠 말이 맞았습니다. 못생긴 남편은 시모를 붕어빵 마냥 빼다 박았는데 아빠 말대로 시모가 그런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그로 인해 생긴 자격지심 때문에 저와 저희 부모님께 무례하게 말씀을 하신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대놓고 너희 엄마 자격지심 있는 것 같다고는 하지는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만 말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엄마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셨어. 왜 자꾸 외모 이야기를 하냐고. 당신이나 당신 아들 못난 걸 왜 사돈들한테 화풀이 하냐고 하시더라.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어머님 상처받으신 거 아냐? 우리 아버지가
외모를 전혀 안 보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평생 엄마한테 못생겼다 어떻다 말하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이번엔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나 봐.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엄마가 정신탈이 나면서 그러시긴 했는데 결국 엄마도 속상했는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 시부의 말이 너무 세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의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시모는 그날 이후로는 외모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좀 더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남편과 저는 계획대로 바로 임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 나이가 있기도 하고 남편도 저도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통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다 싶었습니다. 남들은 아기가 혼수라고 할 정도로 쉽게 임신이 돼서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결혼해서 임신 준비까지 한 저희 부부에게는 아기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임신 준비를 한 지 한참이나 됐는데도 소식이 없자 시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 지금이나 애가 안 들어서면 보통 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더라고. 나는 우리 태훈이가 나 안에 꼭 보고 싶으니 노력해도 안 들어선다 싶으면 미련 없이 갈라서라. 아이가 좀 늦게 생긴다고 너무 쉽게 이혼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시모가 그동안 말만 안 했다 뿐이지 호시탐탐 저와 남편을 갈라서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애 너도 참 그렇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먼저 우리 태훈이 낳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태훈이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도 잘 알면서 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애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늦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은 저희가 이혼을 하셨으면 하세요? 어머님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크게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내뱉으실 뿐이었죠. 옛날에 애 못 낳아서 쫓겨난 여자가 한둘인 줄 아니?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내 손으로 너를 쫓아낼 수가 없으니 너 보고 알아서 나가라고 말하는 거다. 얼굴이 예쁜 뭐하니? 몸이 그렇게 엉망인데. 엄마 그만하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엄마라도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 저 못 참아요. 엄마 이러시는 거 저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남편은 시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모는 어버버 하시며 저희를 붙잡으셨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남편은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시모가 정신을 조금 차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시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왔던 그날 저녁 친정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애야, 네 시어머니 지금 우리 집 찾아와서 온 집안에 박살내고 있어.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너도 김서방이랑 얼른 좀 와서 말려봐라. 이 미친 여편을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의 전화에 남편과 저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니 경찰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집안은 엄마 말대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경찰에게 붙잡혀 있는데 눈이 반쯤 돌아있는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천연 때문에 착한 우리 아들이 변했어. 꼬리 9개 달린 구미호 같은 기집애. 나는 저런 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신 내 내 딸 환수해 가라고요. 재수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에게 저를 다시 데려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안 데려가면 내가 또 찾아서 다 박살낼 거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어디 저런 구미호 같은 걸 키워서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다들 생긴 건 부리부리하게 생겨서 남의 집안에 다 말아먹고 앉아있네. 결국 시모는 경찰에 연행됐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모는 작정을 하고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는지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를 박살내 내놓으셨습니다. 풍비박산난 저희 집안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애, 너 울지 마. 너희 시모가 미친놈이란 사실이 슬퍼서 우는 거니? 나는 너희 시모한테 이거 다 보상받을 생각이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안 그러다가는 너희 시모한테 이혼을 당하든 한 대 얻어 터지든 할 것 같으니까. 엄마는 혹시라도 제가 약해질까봐 제가 무너지지 않게 일부러 냉정하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무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 저는 시모가 저희 집도 박살 내려는 건가 싶어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너한테 사과하러 왔으니까 그만하고 이 문 좀 열어봐라. 사과하러 온 사람 문 좀 박대할 생각이냐? 사과하러 왔다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긴 했지만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온 시모는 무작정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실수했다. 미안해. 엄마, 그게 사과하러 온 사람의 태도 맞아요? 어떤 잘못해서 왜 미안한지 말씀을 하셔야죠. 엄마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이러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사과하시면 안 되죠. 사과하실 거면 똑바로 하세요. 태훈아, 엄마가 사과를 하러 온 게 중요하지 어떻게 사과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너 왜 끝까지 예편만 들고 엄마 편은 안 들어? 엄마가 왜 그랬는지 너는 이해해줘야지. 엄마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시모의 말에 남편도 시모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말 없이 무력으로 시모를 현관으로 끌고 간 것이었죠. 시모는 끝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시다 그제야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미야, 이 시애미가 잘못했어. 그런데 제발 나 좀 살려줘. 너희 시아버지 정말로 나 집에서 쫓아낼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말 좀 잘해주렴. 나 쫓겨나면 너희도 마음 편하지 않을 거잖니? 남편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저는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잘 말씀드려보자. 어머님 말대로 어머님 이대로 쫓겨나시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들인 당신이 어머님 이해해드려야지 어쩌겠어. 시부를 설득한 끝에 시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앞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실 뿐이셨지만요. 그렇게 그 일을 이탈락시킨 후 남편과 저는 다시 임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땐 먼저 병원에 가서 저희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확인해 보기로 했었죠. 검사 결과는 남편과 저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정하지 않은 저의 생리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공수정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하면 미애 네가 많이 힘들어지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임신을 해야 될까? 나는 차라리 아기가 자연히 먼저 찾아올 수 있게 언제까지든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은 인공수정을 반대했지만 저는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마치 저인 것 같은 죄책감에 인공수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한 인공수정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지치고 스트레스 받았던 저는 결국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불어 원형 탈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니 주변에서는 그만 아기를 포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기였는지 아니면 아기를 꼭 갖고 싶다는 저의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결국 저는 시험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시험관마저 실패했을 때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엄마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환자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계세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지역만도 잠깐 쉬면서 탈모 치료도 하시고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선생님 말씀에 저는 임신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제 상태가 어떤지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임신할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미련 없이 임신을 포기하게 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저를 돌보기 시작했고 다시 회사에 복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제자리도 되돌려 놓은 것이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차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지내만 주세요. 그럼 아이도 건강히 잘 자랄 겁니다. 결혼 5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새 생명이 저희를 찾아와 줬습니다.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부부가 돼도 되는 건가 싶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저처럼 눈물을 흘리시며 축하를 해주셨는데 시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미인이가 임신이 됐다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긴 됐구나? 나는 너 때문에 우리 태훈이 애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행이긴 하네. 오히려 저를 비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을 하셨습니다. 시모 인성이야 결혼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너 임신했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럴 마음 없으니 임신했다고 나한테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마라. 그런 건 너네 친정엄마한테나 해달라고 해.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바라고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음식도 내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먹고 싶지 어머님 음식 먹고 싶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그 한마디가 시모의 심기를 건드린 건지 시모는 제가 임신한 10달 내내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시거나 저를 궁금해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야 시모가 아기 얼굴을 보러 조리원으로 오셨는데 시모는 초췌해진 상태로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큰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얘는 어떻게 태훈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눈이며 코며 입이며 귀까지 지 엄마만 빼다 박았는데 이게 맞는 거니? 엄마, 차라리 잘된 일이죠. 못생긴 저 닮느니 예쁜 엄마 닮는 게 100번 나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10달 내내 기도했거든요. 하늘에서 제 소원 들어주셨나봐요. 너도 참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네가 뭐가 어땠어? 네가 뭐가 못생겼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네 딸인데 너를 닮아야 정상 아니냐고? 엄마, 아직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기 얼굴은 금방금방 변한다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모는 도대체 뭐가 그리 의심스럽고 의문인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고 요리조리 살펴보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날 시부가 일이 생겨서 같이 오지 못하셨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모는 또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건지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시모가 오랜 시간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언제 돌아갈 거냐 물었어요. 엄마, 해도 떨어졌는데 그만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녁 챙겨주셔야죠. 네 아버지 오늘 밖에서 저녁 먹고 온다고 하더라. 근데 태훈아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애 말이다. 아무리 봐도 네 애가 아닌 것 같아. 시모가 뭐라고 하든 웬만하면 참는 저였는데 상상도 못한 시모의 망언에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어머님, 그 애가 이 사람 애가 아니면 누구 애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어딜 봐도 우리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너는 왜 심의한테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지르길? 어머님, 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그래서 아기한테서 눈도 못 떼고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 거였어요? 이 사람이랑
닮은 구석 있나 없나 찾으시려고요. 제 말이 맞는지 시몬은 계속해서 아기 얼굴을 뚫어져라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저러다 우리 얼굴에 빵꾸라도 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런 모습은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미친 여자한테서 본 것 같아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제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제 신생아실로 가야 되니까 그만 보시고 돌아가세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보시면 또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아니, 태어난 미애야. 내가 말이다. 애를 처음 딱 보는 순간, 우리 태훈이 안 닮았네. 친자검사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뭐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얘 친자검사부터 하자. 나 얘가 누구 자식인지 확인하기 전까지 내 손주로 못 받아주겠어. 경악스러운 시모의 망언을 듣고도 잠들어 있던 아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말을 못했지만 그동안 너희 임신 안 된 이유가 우리 태훈이한테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5년 만에 네가 임신됐단 말이 듣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얘가 밖에서 딴 놈이랑 붙어먹고 왔구나라는 생각.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임신이 안 되는 네가 갑자기 임신이 될 리가 없지 않니? 엄마, 그만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태훈아, 너도 속고 있는 거야. 엄마 말이 틀렸니? 5년 만에 임신한 것도 수상한데 애가 너를 안 닮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억지로 시모를 밖으로 끌어내려온 남편을 제가 말려 세웠습니다. 그땐 정말 더 이상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친자검사 할게요. 근데 어머님 이 아이가 어머님 아들이 친딸이 맞으시면 어머님 어떡하실 거예요? 뱉은 말이 있으니 수습은 하셔야죠. 얘가 우리 태훈이 딸이면 내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마? 그럼 되겠니? 시모는 제 아이가 당연히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거기에 저는 제가 바라는 요구사항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해주세요. 전에 우리 집 그렇게 박살내 놓으시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얼굴도 뵌 적 없으시죠? 그래 그것도 해줌마? 또 원하는 게 더 있니? 있으면 말해봐. 뭐든 들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요. 어머님 저희 앞에 평생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땐 저 어머님 사람 대우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 그게 어렵다고 못하겠니? 너도 얘가 우리 대훈이 애 아닌 거 밝혀지면 니애 데리고 집에서 나가라. 알겠니? 시모는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한마디 남기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모 말을 들을 필요 없으니 무시하라고 했지만 저는 시모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난 후 남편은 본인이 혼자 가서 해결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친자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머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시모의 면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당당한 저의 모습에 시모는 결과를 예측한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셔서 저한테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하세요. 그동안 저 미워하셨던 거, 그리고 제 딸의 출생을 의심하셨던 거, 저희 부모님한테 무례하게 구셨던 거 다 사과하시라고요. 시부도 남편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말라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애야, 내가 이번에도 잠시 미쳐 돌았나 보다. 미안하다. 애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태훈이를 닮으면 못생겨야 되는데 애가 너무 예뻐서 그랬어. 어머님,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이뻐서 그랬다니요. 말이 돼요?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사돈 언니랑 사부님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난동을 부렸으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용서를 구하네요.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순순히 용서를 구하는 시모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마시고요. 찾지도 마세요. 앞으로는 평생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애야,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잖니? 그것만큼은 어떤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새끼랑 연락을 끊고 사니? 저는 어머님 평생 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어머님은 항상 사고 치고 나서 미안하단 말만 하시고 또 계속 사고 치시잖아요. 어머니 지금 미안하다고 이렇게 비셔도 다음이 돼서 또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저 이제 그만 상처받고 싶어요. 시모는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머리 위로 손을 들어 올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네가 나 용서 안 해주면 나 네 시아버지한테도 쫓겨난다.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시모는 10분 넘게 살려달라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러든 말든 시모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 아파할 남편과 시부를 생각해 시모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안 괴롭히실 거죠? 이유 없이 그냥 밉다는 이유만으로 저 안 괴롭히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안 그럴게.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나는 정말 그저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너랑 사돈들이 너무 잘나고 예뻐서 그게 질투나서 그랬어.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랬어. 미안하다 미애야. 가슴속에 담아뒀던 시모의 솔직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시부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눈물을 보이셨죠.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어 내가. 근데 대훈이를 낳고 보니 얘가 나를 많이 닮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처럼 못생겼다고 무시당하고 사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네가 3년 동안 우리 아들을 안 받아줬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못생겨서 안 받아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네가 미웠던 거야. 시모의 마음이 그렇게 삐뚤어졌던 건 시모의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도 외모 지상주의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피해자였던 것이었죠. 시모가 꽁꽁 숨겨왔던 속마음까지 알게 된 저는 시모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날 이후 시모는 딸아이의 돌 잔칫날을 빼고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는 게 많이 불편하셨는지 저를 피해 다니셨기 때문이었죠. 시모와 친해질 수 없다는 건 알았지만 관계가 결국 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원수로 지내지 않는 게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들어도 먼저 연락은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모가 먼저 연락을 주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미애야, 대은이한테 들었어. 둘째 임신했다면서? 할인이도 어렵게 가져서 둘째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 축하한다. 무리하지 말고 몸조리 잘해서 둘째도 건강하게 출산하자꾸나. 축하한다는 시모의 말에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시모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기적은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첫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던 것도 저에겐 기적이었고 시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것도 저에겐 기적이었죠. 마지막으로
둘째 아이가 생긴 것도 저에겐 아주 큰 기적이었답니다. 제게 찾아온 두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시모를 보면서 저는 언젠가 또 저에게 찾아올 기적이 기다려지고 궁금해집니다. 제가 보낸 내용만 보면 저희 시모가 아주 악덕에다가 인간 말종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어머님 욕은 너무하지 말아주세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찾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